네, 지금부터는 이제 시장의 주도주를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하나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시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두산인프라라든지 고려안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가능성과 상품주들 흐름 차원에서 우리가 고려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제2의 상품 랠리가 한번 오는가 그걸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품주는 뭐가 있고 상품 랠리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경기 부양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유동성을 공급하는 조치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면 그 유동성들이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 이동합니다. 안전 자산에서. 그러니까 안전 자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달러, 하나의 채권 내지는 금값 이쪽을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위험자산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상품, 말 그대로 곡물을 포함해서 금속이라든지 철강도 해당이 되고 또 많은 유가도 해당이 되고 석유도 해당이 되고 이런 상품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상품과 연관되어 있는 주식시장에서는 상품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이제 가능할 것인가 봐야 되는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는 그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기 전부터 선행적으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상품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작년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작년 3차 양적 완화가 발표된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달인가 그랬습니다. 11월 초인가 그랬는데 그 3차 양적 완화가 2차 양적 완화가 발표되기 전인 5월, 6월 달부터 바닥을 치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때의 주도주가 바로 상품주였습니다. 상품 관련주였습니다.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효과가 나타나서 움직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상승 국면이 다시금 전개될 때 제가 말씀드린 잠깐 코스피지수 차트 1봉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잠깐 차트 1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1봉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한 가지가 이 하락, 요 하락이 바로 이 하락이 나왔을 때가 이제 지난번에 그리스 문제라든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었고요. 지금 이번이 이 1차 상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 상승인데 제가 시황 쪽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시황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1차 상승 국면 속에서는 낙폭 과대주를 해가지고 IT, 금융 또 그 이외의 모든 업종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러나 2차 상승 국면 속에서는 주도주가 다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감을 가지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은 이번에 1차 상승에 따른 조정을 거치고 2차 상승이 이번에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다시 보겠는데요. 요번에 지금 현재 1차 상승이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본다면 요 조정 이후에 이제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최소한 전고점인 이 수준까지는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상승이 나갈 때는 과연 이제 무엇이 주도하는 이때는 이 2차 상승 국면 속에서는 바로 주도주가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2차 상승 국면 속에서는. 그래서 이쪽에서는 기존 주도주인 상품 관련주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업황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는 업종들, 종목들 그런 쪽이 선별적으로 상승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그 주도주인 상품 관련주뿐만 아니라 자동차주 여기에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기계 업종이라든지 또 철강 업종이라든지 일부 항공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도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유가가 만약에 튀어버리면 항공주는 또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종목별로 봤을 때 어떤 주식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주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지금 한 6, 7개 업종이 상품 관련 업종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는 바로 정유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유업종은 바로 S-오일, SK이노베이션, GS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정유업종이 했던, 그 다음에 이제 화학주는
정유업종이 이제 정유가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이제 상품 그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이익 마진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지금 대표적인 화학주 3개를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주, 요즘 움직임이 좋죠. 자원개발도 해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아까 내가 본 이제 비철금속. 비철금속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려안이나 풍산을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 좀 주가가 약하긴 하지만 조선업종도 해당이 되는데,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자원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해양자원개발. 그래서 국내 업체들 쪽에서는 또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을 추구를 해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태양광, 요즘 약하죠. 오늘도 지금 많이 급락했습니다. 태양광 업종도 또 그런 대체 에너지로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약한 모습 보이겠지만 또 본인이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대형 건설 업종입니다. 대형 건설 업종은 바로 그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해외 화학이나 정유 플랜트 시장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형 건설,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대표적으로 될 수 있겠고, 뭐 대림산업, GS건설,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대형 건설사들, 이런 쪽이 해외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쪽도 우리가 해당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는 이런 쪽에 주도적으로 좀 살아나고 있고, 일부는 아직은 시세가 약하거나 그런 모습인데, 지금 오늘 흐름은요, 뚜렷하게 이쪽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종목별로 보시게 되면요. 제가 한 종목씩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정유업종 중에서 이제 S오일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S오일은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이었거든요. 박스권, 이게 이번에 이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은 고점을 뚫으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상단이 박스권이 지금 상단까지 왔죠. 근데 지금 현재 S오일뿐만 아니라 다 비슷합니다. 정유업종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제가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호남석유화학이죠. 예. 예, 호남석유화학도 보시면, 주가가 이미 고점까지 와버렸습니다. 예. 이제 화학주 중에서는 호남석유화학이 지금 에이스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자원개발주 중에서는 LG상사. 자문사에서 좀 상당히 선호하는 주식인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종목이 고려아연이었죠. 자, 고려아연 보시면 이제 시작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주 중에서는 그 삼성중공업.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그 삼성중공업도 아직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이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이제 요 흐름이 좀 바뀌면 또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태양광은 아직 지금 못 죽었어요. 오늘도 태양광 쪽은 상당히 지금 현재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한번 기대를,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번에 한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모멘텀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건설주 중에서, 이 대표적인 국내 그 플랜트 업체 중이라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굉장히 이렇게 이제 가고 있죠. 자, 이것들이 바로 지금 이제 그 상품 관련주 쪽의 핵심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종목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미국의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되면서, 지금 제2의 상품 랠리가 나온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주요 종목들, 아까 화면에 보여드린 그 주요 종목들 좀 추려왔는데 앞으로 좀 더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을 좀 눈여겨보시고 대응하시고 또 이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이 강한 업종 중에서 이제 자동차나 이제 턴어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는 기계 업종, 그 중에는 이제 효성 같은 종목이 들 수 있겠죠. 또 이 외에도 또 이제 철강이라든지 뭐 등등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잠깐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준비한 자료를 좀 보겠는데요. 화면 보시면 호남석유화학은 거의 한 13%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고, 삼성물산이 7%, 그 다음에 기아차가 한 4.7% 났는데, 문제는 하이닉스죠. 저도 지금 깝깝합니다. 이 종목 때문에. 그 하이닉스는 이번에 실적이 나올 때까지 좀 지켜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손절가를 23,000까지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손실 좀 나서.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보고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는 제가 봐서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드릴 테니까 수익을 잘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서 종목을 좀 더 늘린다면은 그 상품 관련주 쪽에 모멘텀이 형성되는 그런 쪽에 조금 초점을 잡아서 매매를 좀 해볼 생각이다라고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제 쭉 오르다가 변동이 커졌지만 제가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주요 상품주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을 보면은 저 종목들은 다 추세가 살아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매매하면서 그렇습니다. 3개, 4개, 5개를 하면은 2개, 3개는 성공을 하지만 1개는 꼭 애를 먹이는 경우가 있어요. 투자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다 100%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투자하시면서 안 되는 쪽은 시간을 갖고 좀 가든지 아니면 일부 좀 강한 쪽으로 자꾸 갈아타는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향후에 시장의 주도주가 2차 상승 때 금방 말씀드린 상품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또 의외로 또 다른 쪽에서 나올 것인지 여러분께서 계속 주목해 하면서 방송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이 우주크롬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주 토요일이죠. 내일 모레는 외교센터에서 또다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요 이번 2차 상승의 주도주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압축하고 핵심적인 종목을 갖다가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시간 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외교센터에 2시까지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탁 배틀 시간입니다. 객관적으로 실력이 검증된 총 7명의 투자 고수들이 벌이는 수익률 배틀, 스탁 배틀. 오늘 코스피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우려했던 프로그램 매물 폭탄은 없었고요. 오히려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 여전히 주도주 중심으로 매물을 추리하고 있어서 향후 시장의 변동성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의 보유 종목은 또 어떤 흐름 나타냈을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누적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재웅님 오늘도 부동의 1위입니다. 14.74% 누적 수익률로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김경재님이 2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4.43% 누적 수익률 지켜가고 있습니다. 재하고수님이 3위에 올라와 있고요. 이재군님과 김성민님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보유 종목 상위 탑5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김경재님이 코스모화학이 1위에 올라섰습니다.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11.62% 누적 수익률로 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재웅님의 화인텍 5%대 누적 수익률로 2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4위는 창과 방팬님의 종목이네요. 세움메디칼과 코스넥스 올라와 있고요. 5위 두산인프라코어도 정재웅님의 보유 종목입니다. 4.29%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스탁 배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벤트를 마무리한 증시, 조정을 딛고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내일 이 시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종목 CSI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주도주 매물출에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조금씩 위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오늘도 대규모 매수에 나섰습니다. 코스피 어느덧 2130선까지 회복을 해 나갔는데요. 보유 종목 여전히 궁금하고 답답하시죠? 현명한 매매 타이밍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종목 상담 해주실 전문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도곡지점의 정재훈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스탁배틀 순위를 확인해 봤는데 네. 부동의 1위세요. 네, 비결이 감사합니다. 뭔가요? 주도주를 찾자. 이 부분에서 이제 하반기 주도주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차화정에서 확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조선, 건설, 기계 이쪽이 유망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도 업종을 지금 선취매하는 그런 전략이 시장에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주도주를 선취매하는 전략이 맞아 떨어지면서 14% 넘는 누적 수익률 1위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종목에 대한 궁금증 상담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2786-1072, 1073 두 대의 전화 마련이 되어 있고요. 머니투데이 홈페이지 맨투맨 게시판이나 또 머니 트윗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예.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예, OCI를, 네, 얼마 전에 41만 원에 20%를 네, 매수를 했는데 계속 흘러내려가지고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올라갈 수 있을까, 어느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너무 걱정이 돼서요. 이 종목, 예, OCI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한 며칠 전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얼마에 매수하셨다고요? 예, 매수 가격. 41만 원이요. 네, 어제만 해도 수익 구간인데 오늘 5% 넘게 밀리면서 지금 손실이 나신 상황이거든요. 오늘 또 많이 밀렸기 때문에 또 회복을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부분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네. 첫 번째 종목 상담 OCI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나쁜 얘기 계속 들리고 네. 있잖아요. 어제 네. 일단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폴리실리콘 공급 과잉 얘기 나오고 있고요. 또 오늘 맥쿼리 증권에서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제시가 되면서 네. 주가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5.46% 급락을 했는데 이분 매수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어제만 해도 수익 구간이었거든요. 매수가 좀 회복 가능할까요? 그렇죠. 매수 가격은 회복은 가능한데, 네. 당분간 흐름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겠는데요. 2분기 실적 악화가 오늘의 주가 하락에, 단초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2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1조 1,750억, 이런 정도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3,600억으로 10% 이상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사실 이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정도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시장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내면서 지금 이제 실망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 이제 OCI의 가장 큰 부분은 폴리실리콘의 가격 동향이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OCI 주가도 그 전에 먼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지금 하향된 상태에서 반등의 모멘텀을 찾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이 동반돼야 이 OCI의 주가도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OCI 같은 경우 매매 전략은 좀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단기 매매를 한다. 나는 이제 오래 가는 거 싫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가 이 매수가가 41만 원인데 39만 원 이렇게 빠지더라. 그러면은 손절을 하든가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분명히 중요한 지지라인이 40만 원을 깨고 내려가더라. 이러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수급적으로 매도가 강하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데 이 부분을 못하고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보면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손절을 하는 라인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한 45만 원대 단기적 흐름에서는 못 넘어갑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 추세로 가지 않는 한은 못 넘어가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은 한 45만 원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매매 전략을 하시면 되겠고, 뭐 좀 장기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올라간다, 뭐 이걸 기대하고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50만 원. 다만 이제 장기 투자할 시에는 손절 가격이 한참 낮아지겠죠. 한 35만 원 정도로 낮아지겠는데요. 이 손실을 보더라도 견디는 전략, 뭐 이 부분은 장기 투자할 때 가장 필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종목 OCI였는데요. 오늘 손절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손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OCI 종목이었고요. 보유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2분기 실적은 악화됐지만 장기적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을 기대해보자는 전략이고요. 목표가 50만 원, 손절가 35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한국진력인데요. 네, 매수 가격이요? 28,600원이요. 28,600원에 비중은요? 40%인데요. 40%요. 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11월 달인가 이래 샀는데 계속 이렇게 좀 올라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다 내려오고 이래서 네. 처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조금 더 보유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지 이 부분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네, 두 번째 종목 한국전력입니다. 연일 흘러내리고 있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부담 있어 보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끝나고 한 3년 정도 보유를 할 생각이다. 그러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6개월, 3개월, 이거는 다른 종목 가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한전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은 보유 의견을 드리겠지만 그 투자 전략은 그 장기와 단기에 따라 틀리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차트상으로 보면은 이 한전 같은 경우 주가가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9,000원에서 3만원 여기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한전의 모멘텀은 딱 하나입니다. 전기료 인상을 하는데 그 인상이 영업이익이 날 정도까지 인상을 해주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물가 정부 정책에 따른다고 하면은 이 물가 잡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이 물가가 안정되지 않는 이상은 이 한국전력 전기요금 인상 힘들다. 이번에 가스요금도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3만원, 그리고 손절은 27,000원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한국전력이었는데요. 3년 정도 보유하실 거면 보유하자, 아니면 단기로 보시면 지금 손절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종목 한국전력이었는데요.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CSI 상담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오늘은 좀 의미 있는 하루가 될 듯 합니다. 시장 자체가, 유럽, 리스크, 재정 리스크, 또 이 미국의 국채 발행 상향 한도가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또한 만기일에다가, 옵션 만기일에다가 오늘 또 금통위까지 있었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이 한 7천억 가까이 쏟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강보합을
보였다. 이것은 우리 시장 자체가 지금 강세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번 악재에 대해서는 이제 둔감하고 이제 호재에 민감해지는 이런 강세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을 추구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 전략은 우리 바로 앞으로 이제 하반기에 이후에 펼쳐질 강세장에서 주도주를 선침해하는 그런 전략이 지금 바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오늘 리포트 하이라이트에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입니다. 이 두산중공업의 KTB 투자증권에서 6월 3일 날 하반기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시작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을 냈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1만 원 유지를 했는데 이 6월 3일 날 레포트가 나올 당시의 주가는 6만 원 아래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목표가도 한 거의 더블 가까이 이런 의견을 내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냈는데 이 레포트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일본 지진 이후에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러면서 이제 화력과 복합 화력, 그러니까 원전 부분은 좀 수그러들고 대체적으로 지금이 발전 대부분이 화력 발전이죠. 그래서 이 화력 발전의 주요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화력과 복합 화력 발전이 확대가 되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수혜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 보일러 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밥캣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설비를 제작하는 것은 또 두산중공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그룹의 이 화력 발전의 일관화 이런 부분을 들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복합화력 EPC 프로젝트를 한 2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 복합화력 발전용 단품이죠. 그래서 폐열 회수 보일러가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화력 발전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켰고, 아무래도 이제 일본 원전이 사고로 인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이 화력 발전이 주력이다.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이제 두산중공업을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또한 이 한 가지 또 다른 모멘텀은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호전이죠. 그래서 주요 자회사들의 현황을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아니면은 두산엔진 다 기계 조선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상당히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분명 두산중공업의 메리트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 64% 증가하는 1,830억을 예상한다. 이러면서 이제 강력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레포트 내용을 대충 봤는데요. 이 레포트를 좀 평가를 하자고 하면은 이 긍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 두산중공업의 강점들은 상당히 잘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이 악재 부분, 그러니까 원전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두산건설의 또 유동성 리스크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좀 이런 부분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산중공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먼저 투자 의견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투자 의견은 저도 강력 매수입니다. 그리고 10점 만점에 10점 가까이 주고 싶은 9점입니다. 그만큼 지금 두산중공업의 모멘텀이 강하다. 이렇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투자 포인트를 보시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악재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두산건설 같은 경우 지금 유증을 3천억을 했고요. 그리고 CB죠. 전환사채를 2천억을 발행하면서 지금 부채가 차입금이 한 1조 7천억 되는데 이것을 연말까지 한 1조 3천억 수준으로 낮추고, 그리고 이 PF도 1조 5천억 수준에서 연말까지 9천억 수준으로 낮추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원만히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두산건설에 대한 발목을 잡히는 일은
좀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본 대지진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뭐 상당히 이제 기간이 지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일본이 8월, 9월 정도면은 그 대지진 여파가 끝나고 정상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원전에 대한 뭐 이런 리스크 부분들은 시장에서 잊혀질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모멘텀을 보자고 하면은 중동 모멘텀입니다. 중동의 모래바람이 뭐 이 하반기에 상당히 강하게 불 것 같은데요. 지난번 제가 효성이라든지 현대건설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동에 대한 수주 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 역시 발전 및 담수 플랜트 부분에서는 특히 담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MS 1위인 업체죠. 그래서 이 부분이 경쟁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가 몰려 있는 중동의 발주 모멘텀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반기에 또 두산중공업이 정통적으로 이게 계절적 성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주 현황들을 쭉 보면은 과거에도 이거 작년도 그러고 재작년도 그러고 이렇게 쭉 보면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최소한 50% 이상 더 수주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도 뛰어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수주 잔고 쪽을 본다고 하면요. 수주 잔고는 지금 올해 뭐 목표는 10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상향 돌파, 상향해서 수주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만큼 수주 모멘텀이 강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투자 전략을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매매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오늘 상당히 강했죠. 두산 그룹주들이 강했습니다. 두산 그룹주들이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 경기에 민감한 주식들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다. 이런 것에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가 추세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목표가는 저는 한 9만 원 정도. 이 두산중공업이 8만 5천 원에서 9만 원대에 상당히 매물대가 두껍기 때문에 1차적으로 거기까지 보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손절을 안 하면 좋겠지만은 손절은 전저점이 깨지는 5만 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력 매수 의견을 드리겠고요. 자, 이상으로 두산중공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정재웅의 리포트 하이라이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큰 이벤트들 많았습니다. 네. 만기일도 있었고요. 금통위의 금리 동결 결정도 있었고 초복도 있었잖아요. 예, 한 맞습니다. 가지 더 이벤트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 모르고 지나가시는 저도 것 같아요. 몰랐어요. 오늘이 바로 7월 14일 실버데이입니다. 실버데이. 뭐 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은반지를 주고받는 날이라고 하네요. 오호, 뭐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짜장면, 블랙데이, 블랙데이. 이거는 알았지만 실버데이는 전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네, 요즘 또 유로존 재정 위기이기 때문에 금값 연일 사상 최고치 찍고 네. 있고 은값도 7%대 급등했잖아요. 때문에 관련주 흐름 좋잖아요. 고려아연도 오늘 5%대 강세 보였더라고요. 은반지를 주고받는 날이다. 금가격 오르고 은가격 오르는데 은반지도 이제 주고받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러다가 구리반지나 하나 나중에 끼워주고 이럴 저는 구리반지 주는 남자친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멘트맨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네. 소연 씨와 함께 하세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좀 죽여주잖아. Right. 둘째 가라면 이 몸이 서럽잖아. Right. 넌 뒤를 따라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질주해. 네가 앉은 테이블 위를 뛰어다녀 I don't care.
그만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약속 시간은 8시 반 도도한 걸음으로 나선 이 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제일 잘 나가 보장자산만으론 건강이, 건강자산만으론 노후가, 연금자산만으론 가족이 걱정된다. 이제 보험의 삼각관계는 끝났다. 시작하자. NH보험 행복자산 플랜. 놀부 형님, 어떻게 형님처럼 부자 된단 말이오? 아따 흥부야, 주식하면서 그 유명한 부자네도 몰랐더냐? 연 6.9% 금리, 연장 수수료 무료.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부자네 누구나 연 6.9% 확정 금리 초특급 이벤트. 3억 대출 받으면 무려 600만원 절약? 형님, 저도 부자네 가서 부자 한번 돼보겠어. 취급 수수료 없이 연 9.9% 신상품 출시. 1577-5852.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직접 가서 부딪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을 키우는 일이 아닙니다. 모두의 내일을 키우는 일입니다. 젊은이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미래에셋. 전국 OK 실버보험 자랑. OK 실버보험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마음껏 말씀들 해보세요. 환갑이 훨씬 넘은 사람을 받아주는 보험이 어디 있겠나 싶었는데 진짜 그냥 받아주니 얼마나 좋던지. 난 병원에 다닌 적이 있어서 보험은 물 건너갔다 싶었어.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되더라고. 그렇죠. OK 실버보험은 50세에서 80세분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사망보험이라 어르신들이 참 좋아들 하십니다.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드리는 라이나 OK 실버보험. 지금 전화하세요. 1577-8452 1577-8452.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을 통해 최장 86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남희석의 황당한 주식 투자 배틀. 마지막 한 주를 앞둔 상황. 시청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남희석이 이길지 당뇨가 승리할지 머리투데이 홈페이지에서 투표해주세요. 국민 개그맨 남희석과의 식사 기회 5명, 대명 오션월드 이용권 15명, BYD 파크 스키장 이용권 10명.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를 클릭하세요. 7월 18일 행운의 주인공이 발표됩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투자 컨설턴트 김기수. 하지만 그는 단순하게 수익률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지도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는 그런 부분보다는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고 공포 속에서 주식을 매수하고 또 탐욕 속에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철저하게 수익률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자금에 따른 단계별 매수가 추천으로 꾸준한 수익률 실현, 추세 이탈 종목에 대한 빠른 손절, 교체 매매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및 수익 극대화. 김기수는 약속합니다. 끊임없이 시장에 대한 공부와 예측, 그리고 그 속에서 변화무쌍한 시장에 대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김기수가 투자 성공의 꿈을 상상클럽에서 이루어드립니다. 부자 되는 좋은 습관, 대한민국 경제 채널 NPN. LIG 365 운전자 보험 7990 플랜. 자칫 실수로 구대 중과실 사고가 나도 피해자 6주 이상 10주 미만 진단 시 1,000만원 한도, 10주 이상 20주 미만 시 2,000만원 한도, 20주 이상 시 3,000만원 한도, 실제 합의한 금액대로 보상. 내가 검찰에 공소 제기되거나 피해자가
자배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 1, 2, 3급 보상을 당했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실 수 있게 3천만 원 한도로 실손 보상, 피해자 사망 시에도 3천만 원 실손 보상.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해 1급 기준 18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고 80세 만기, 전기 올라 만기 일부 환급 상품입니다. 혹시 사고로 자동차 사고 벌금이 나왔다 해도 법원 확정 판결 시 특약으로 2천만 원 한도 내에선 실손 보상,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 500만 원 한도 실손 보상, 교통상해 사망 후유 장애 시 특약 6천만 원 한도 보장은 물론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장애 연금도 특약으로 연 1회 600만 원씩 10년간 지급. 중도해지 시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예상 환급액은 보장성 공시 이율의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망 후유장애도 특약으로 2억 원 한도 보장. 상해형터 법원 수술비 특약 7만 원. 거기다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까지 특약 1억 원 한도 보장. 또 있습니다. 일반 상해 사망 후유장애 시 특약 1,000만 원 한도 보장까지. 교통사고 처리 보장과 자동차 사고 벌금, 일상생활 중 배상 책임,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수 계약 시에는 비례 보상되고 운전자 비용 담보는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후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취소 가능합니다. 만기까지 쭉 똑같이 월 7,990원. 보험료는 상해 급수 및 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병력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Panie Boże, właściwie to bardziej od modlenia się, by grać na gitarze i śpiewać. Lubię Sex Pistols. Jestem anarchistą. Jestem antychrystem. 탁월한 옴무들을 위한